2016 총선기획 마지막 순서로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에 가봤습니다. 전례 없는 다자구도 속에 11명의 후보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수 갑 선거구의 경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최종 공천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바둑 특성화 고등학교인 순천의 한국바둑고에서는 오늘의 대국을 수업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고 광주의 한 중학교는 바둑부를 창단했습니다. 고 김광석 20주기를 맞아 아름다운 선율과 가슴을 저미는 노래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추모 열기와 함께 그에 대한 추억이 담긴 행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대 총선에서 전례 없는 다자구도로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입니다. 선거를 4주 앞둔 현재까지도 11명의 후보자들이 경쟁 대열에 남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전의 양상을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거친 3선 중진. 이번 선거는 사실상 우윤근 의원의 수성이냐 교체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량감은 단연 돋보이지만 3선의 피로감에다 그동안 광양시장 선거에서 3차례나 연패한 더민주의 지역 내 당세를 감안할 때 승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호남에 맞서인 국민의당의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기호, 서동용, 정인화, 최유성 등 4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세를 경합하며 의원의 대항마로 나서려는 상황. 공천만 받으면 한번 싸워볼만 하다는 자신감의 반영으로 읽히지만 경선 방식을 둘러싼 내부 잡음과 당의 침체가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유현주 후보의 득표율은 32%. 노동계 세력이 결집해 당시 민주당과 양강구도를 형성한 결과인데 신생민중연합당의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4년 전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3만 유권자 규모의 기존 광양 구례 선거구에 새롭게 편입될 2만 6천여 명의 곡성 군지역. 재작년 재보선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데 강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지역의 표심이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곡성이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정당이 경선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더 잘 마무리해서 정당의 표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이승한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확정받아 지역 내 여권 우호 정서를 규합해 가고 있고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안준노 예비 후보와 국민의당 경선 자격을 잃은 김현옥 예비 후보도 경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본선 참여를 준비 중입니다. 피아노 조율사인 장대범 씨, 개인 사업을 하는 박형모 씨도 무소속으로 선거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합 집산과 공천을 둘러싼 중앙정치 이슈가 총선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후보 난립에 선거 구도까지 더해져 자칫 경쟁만 있고 관심은 없는 후보자들만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텃밭으로 불리는 여수 갑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후보자를 압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수 갑 선거구에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강화수 전 청와대 정책조정행정관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하고 여수을은 백무현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여수 갑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김경호 사단법인 여수개가 이사장과 김영규 전 여수시 의장, 이용주 전 검사를 경선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 김점유 예비 후보와 국민의당 이유미 예비 후보는 공천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 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혼탁 선거구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 집중 예방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4.13 총선 위반 행위는 모두 25건입니다.
3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추가로 고발될 선거법 위반 행위도 너도 대건에 달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힌 곳은 여수갑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가 난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갑의 혼탁 선거 지수는 87점으로 전남 10개 선거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목포와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도 혼탁 선거 지수가 각각 45.6과 44.4점으로 혼탁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순천과 영암무안, 신안 등 4개 선거구도 관심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혼탁 선거 지수는 선관위가 6대 중대 선거범죄 유형별로 과열, 혼탁 정도를 대표에 반영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조사해 산출했습니다. 야권 분열에 따라 힘겹게 경선에서 승리해도 더 치열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중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 단속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과열 혼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혼탁 선거구를 추가 지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당직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황주홍 예비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 씨는 지난달 김승남 예비후보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가 자신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며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맡았던 김 씨가 고흥 지역 당원들에게 부대변인직 위촉을 남발하는 것을 질타하면서 일부 욕설이 나온 것이라며 김 씨가 선거 전에 이용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와 공정한 선거 사무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 직원에게 공명선거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와 선거 중립을 유지하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에게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결국 알파고가 4승을 거둔 가운데 순천의 바둑 특성화고에서 이번 대국을 수업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바둑고등학교는 오늘 프로기사의 해설을 듣고 함께 토론을 벌이는 등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바둑고등학교는 국내 최초의 바둑 특성화 고등학교로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수업의 절반 가까이가 바둑 관련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선보이자 지역에서도 바둑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중학교는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바둑팀을 꾸렸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에 앳된 중학생들이 흑백 돌을 들고 한 수 한 수 고심을 거듭합니다. 수가 막힐 때는 의견을 나누며 선후배들이 서로 든든한 후원군이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둑을 배운 학생들은 끈기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둑에 입문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두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첨단조 바둑부 화이팅! 광주 첨단중학교는 남녀 학생 6명으로 구성된 바둑팀을 정식 창단했습니다. 선수들 가운데는 아마 3단의 기량을 갖춘 이도현 양 등이 포진했고 모두들 유명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프로기사가 돼서 성적 내다가 도장 차려서 하고 싶어요. 이들에게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바둑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프로 기사를 배출하도록 지역 영재 입단대에 출전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첨단중학교는 바둑부 창단을 계기로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고 바둑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창작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사라실 예술촌을 민간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간이며 광양시의 사업자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양시는 2014년부터 모두 22억 원을 들여 광양읍 옛 사곡초등학교를 증개축해 창작실, 체험실, 전시실 등 11개의 문화공간을 갖춘 사라실 예술촌을 조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를 감동시킨 가객 김광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거리에서까지 지난 1996년 갑자기 생애를 마감한 영원한 가객 김광석의 대표곡들입니다. 가수 김광석은 이제 볼 수 없지만 노래만은 여전히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됐지만 그에 대한 추모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 김광석 길에서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대회가 열리고 추모 콘서트도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김광석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가수 김광석이 벌써 우리 곁을 떠난 지도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김광석 노래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레코드 가게를 하지만 김광석 디스크는 여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주옥 같은 노래와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 다음 주 지역을 찾아옵니다. 김광석을 기리며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잊혀지지 않는 노래에 동료 음악인들의 스토리를 엮은 뮤지컬입니다. 단순히 김광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 음악으로 그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색다른 공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김광석의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은데 재밌는 드라마를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애틋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고요. 봄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그리운 김광석 노래 선율을 따라 추모 공연장을 찾는 것도 좋은 추억 찾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포스코의 경비 절감과 경영 혁신 체제 구축이 올해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최근 정기주총에서 5천억 원 수준이던 지난해 경비 절감 수준을 넘어 올해는 본 계열사에서 모두 1조 원의 경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문별로 수의 계약하던 품목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거나 다양한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